마이크 들어와요? 자, 행정법을 2달간 저랑 이제 해야 됩니다. 처음 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왜 행정법을 선택했죠? 2022년부터 필수가 되니까 그런 말 들었어요. 제도가 바뀌는 격변기에 여러분이 지금 요 공무원 준비를 하게 됐죠. 21년까지는 이 제도로 보고 22년부터는 이제 제도가 바뀌죠. 2021년까지 우리가 합격하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겠죠? 잠깐 좀 비율 얘기 좀 해봅니다. 자. 학원에 이제 처음에 입문하면 우리가 20만 명이 원서 접수를 해요. 공무원 수험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많이 보면 22만 명. 좀 적게 응시하면 19만 명. 그래서 전후에서 한 22만 명이 원서 접수하죠. 그 중에서 국가직이 보통 한 5천 명 합격해요. 5천 명. 문재인 정부가 많이 뽑고 있죠. 옛날엔 4천 명. 4천 명 정도 합격하는데 5천 명 정도 합격합니다. 그럼 20만 명에서 5천 명이면 몇 프로지? 수학 잘하는 사람들. 2.5%지? 맞죠? 2.5%가 합격을 해요. 근데 이거는 기술직이니 뭔 직이니 다 합해서 하는 소리예요. 기술직 뭐 이런 직 다 해서. 그러니까 행정직만 하면 이게 3천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행정직만으로 하면 이게 절반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한 1.5로 내려가야 돼요. 행정직만 하면. 근데 국가직이 아니라 지방직을 또 우리가 보겠지. 그럼 지방직에서도 한 3, 4천 명을 뽑아요.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하니까 몇 프로? 한 3% 정도 해요.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 합하면 총 한 3, 4% 정도가 합격을 합니다. 전체에서. 그러니까 100명이 모이면 제가 3, 4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합격이란 걸 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알지? 여러분 다 오기 전에도 알았죠? 이 비율 정도는. 그러니까 3, 4% 정도의 이 수에 들어와야만 제가 합격할 수 있는 성적에 해당돼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7월이죠. 한 2주 전에 지방직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2019년 시즌이 끝났고 이제 7월부터는 2020년 시즌이 시작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책이 내년 시험용 대비 처음 스타트 책이에요. 그지? 그래서 처음 스타트하는 책이니까 여러분이 처음 이걸 보는 겁니다. 2022년 시험을 이제 스타트하는데 그러면 아까 3, 4%가 합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3, 4% 중에 여러분이 지금 시작해서 내년 합격이 목표인 거 맞지? 그죠? 내년 합격할 거죠? 그치? 지금 한 4분의 3이 끄덕거리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3, 4% 아닌데 이러면? 지금 한 3, 40%가 끄덕거리고 있는데? 3, 4%만 끄덕거려야 되는데? 그럼 내년에 합격하겠다라고 하면 2020년에 1년 만에 합격하겠다. 그럼 3, 4% 합격하고 근데 1년 만에 합격하는 수는 또 이 중에 얼마가 될까요? 3, 4% 중에 1년 안에 끝내는 사람은. 그러면 지금 한 1년에 한 7천 명이나 행정직이면 1년에 4천 명 안 돼요. 1년에 한 4천 명 정도 되는데 그럼 2020년에 내년에 합격할 수험생들은 대부분 누굴까? 내년에 합격할 수험생이 한 4천 명에서 5천 명 있다면 내년에 합격할 수험생은 19년에 아슬하게 떨어진 애들이 유력하지 않을까요? 19년에 막 2, 3점으로 떨어지거나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진 애들이 한 2만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슬하게 떨어진 애들이 벌써 얼마가 기다리고 있어? 한 2만 명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합격돼야 되고 합격하려 했더니 여러분 앞에 벌써 우리가 커트라인이 90이면
88 정도 가 있는 애들이 2만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격생의 한 4배수가 내년을 또 기다리고 있지. 올해 아슬하게 떨어졌으니까. 그럼 여러분 1년에 합격한다는 말은 뭐야? 얘들을 다 깨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슬하게 떨어진 2만 명을 다 깨고 그걸 다 누르고 여러분이 그걸 극복해서 합격을 하는 게 내년에 합격이에요. 합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지? 가능성이 없다가 아니라 정말 내년에 합격하고자 한다면 지금 7월에 공부했다면 정말 발에 땀나듯이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그래서 거의 뭐 자기 사생활을 포기하고 공부해야 이 비율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이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알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년에 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에 공부를 안 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려면 정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5과목 중에 우리는 행정법이에요. 행정법은 법학 과목이죠. 소개를 좀 해야 되겠지. 자, 제 이름이고 저기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번호를 입력해 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을 보내세요. 입력해 빨리. 그래서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써놓던지 하면 돼요. 써놓던지 뭐 입력하든지. 그래갖고 카톡을 보내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세요. 전화하면 안 돼. 전화 걸면 안 돼요. 전화 걸면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전화 걸지 말고 문자를 보내야 됩니다. 문자. 새벽 3시에 보내면 안 되겠지. 막 자기 6시에 일어났다고 6시에 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침 한 9시부터 밤 한 10시나 11시까지 그 사이에 문자를 보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그리고 그 홈피 검색하면 제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다 질문이나 여기다 자료를 올려놓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좀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릴 자료를 이 학원 자료에다 올릴 거니까. 여기다 올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전화번호만 잘 입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책이죠. 그리고 2020년 대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시중의 기본서는 보통 한 1000페이지 넘어요. 근데 우리는 593으로 끝냈어요. 그래서 행정법 책이 얇습니다. 우리는 2권인데 원래 우리는 한 권으로 줄여놨어. 근데 이 한 권도 여러분이 극복하기 상당히 벅차요. 그래서 양을 줄였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최소한의 양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갖고 아까 우리가 이거 했는데 지금 이 화면 뜨죠? PPT 화면이 뜨는데 계속 화면이 뜨겠죠? 이거를 PPT 화면인데 파워포인트 파일이 아니라 JPG 파일로 빼서 이 학원 사이트 자료실에 지금 올려놨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지금 이 학원 사이트 자료실 들어가면 이걸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JPG 파일로.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이 다음 화면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앞뒤 화면을. 그러니까 서브노트가 필요 없는 거예요. 태블릿으로 보면 좋겠지? 쉬는 시간에 이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받아봐요. 스마트로 하면 되니까. 쉬는 시간에. 자료실 올려놨으니까. 알겠죠? 뭐 지금 이해 잘 하고 있지?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 보내시고 이건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받으면 PPT가 아니라 JPG니까 JPG는 바로 올라와 스마트폰에서. 그죠? 그러니까 바로 화면은 넘어가니까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그걸 다운받으시고 화면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서 따라오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서브노트 필요 없어요. 계속 이걸 제공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좀 더 들어가 봐야 되겠죠? 우리 이제 할 거니까. 올해 그러면 시험 어떻게 나왔냐면 19년 시험이 국가직, 지방직 모두 쉽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쉽게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그 작년 좀 어려웠는데 올해는 상당히 쉬웠죠. 근데 전 과목이 쉬웠어요. 전 과목이 좀 쉬워서 그 지방직은 뭐 국어, 영어가 좀 어려웠다 하는데 대부분 전 과목이 쉬웠죠. 우리 만점이 얼마지? 300에 그 선택 과목 2과목이 만점 맞으면 조정 점수에서 70, 70 돼서 만점이 한 440이 돼요. 만점이. 그래서 기준은 없지만 440이 그 만점입니다. 근데 올해 국가직이 좀 쉬웠더니 커트라인이 395 이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직종이 400이 넘었어요. 이 400이 여기서 440에서 400 넘는다는 거는 여러분 그 수능에서 거의 뭐 서울대
수능으로 말하면. 서울대 가는 점수예요. 그래서 440에 395, 400 넘었다는 건 그 406이 커트라인이 있어요. 406, 414도 있고요. 막 선간이 이래 됩니다. 그럼 400이 넘어간다는 건 정말 그 잔혹한 점수예요. 그러니까 400 넘어가려면 전 과목에서 90 이하 맞으면 안 돼요. 5과목에서 다 90. 한두 개가 한 85. 그래서 대부분 90 이상을 맞아야 4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좀 쉬웠더니 어떻게 하더라? 400이 금방 넘어가 버리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냉혹한 이 현실이 온 거예요. 빨리 정신 차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점수 얻지 않으면 합격은 요원해요. 그러니까 이 냉혹한 현실을 빨리 좀 깨달아야 됩니다. 쉽게 출제됐더니 좋은 게 아니라 커트라인이 왕창 올라가더라 이거지. 쉽게 출제되면. 그러니까 약간 어려워야 돼요 문제는. 그래야 공부한 사람의 좀 실력이 차이 나겠죠. 그리고 행정법은 판례가 많이 출제됐는데 판례는 이제 우리가 엄청 할 거니까 판례는 이제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최신 판례가 중요하게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는 마지막에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다 해주니까 막판까지 남아있으면 돼요. 기출문제가 5분의 4가 출제됐죠. 행정법은 한 80%? 80%가 기출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겁먹는 말을 좀 했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수업은 9급이에요. 9급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노력을 하면 점수를 맞는 문제를 출제해줘요. 엄청난 문제를 안 낸다니까 이게 고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 좀 하면 대부분 맞는 문제를 해줍니다. 행정법 같은 경우 좀 1년간 꾸준히 했다면 올해 시험 같은 거 90점 맞는 건 그리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1년간 꾸준히 하면 얼마는 맞아? 90은 맞아요. 1년간 꾸준히 한다면. 그러니까 90 넘겨야 되는데 1년 꾸준히 하면 90 맞은다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커트라인 올라갔지만 공부하는데 어마어마한 고생할 필요는 없어요. 점수는 노력하면 나오니까. 이건 9급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좀 들어가 봐야 됩니다. 행정법 수험 대책이라고 해놨죠.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행정법은 기출문제를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9급은 대부분 70에서 80%가 기출만 극복하면 다 해결돼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다른 과목보다 행정법은 기출이 더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그대로 나오는 게 한 4분의 3이에요. 기출 똑같이. 그래서 한 25%? 20에서 30%만 새로운 문제. 한 70%는 다 기출. 그러니까 기출만 극복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행정법은 6개월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법학 용어 때문에 법 용어 때문에 힘들어해요. 특히 첫 학기 때. 옆에 이 첫 학기 한 사람 있거든. 첫 학기 때 이제 해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법학 용어 때문에 첫 학기가 힘듭니다. 근데 첫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 이게 행정법이 별거 없어요. 약간 세 바퀴 돌면 자신감이 딱 생깁니다. 그 기출문제 대부분 풀려요. 근데 첫 바퀴 때 힘들어서 그만둬버리지. 그래서 이 첫 바퀴만 잘 극복하면 행정법은 할만합니다. 근데 이제 행정법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이유가 공무원 돼서 공무원 그만두는 그날까지 이 행정법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뀐 제도에 의하면 행정직, 교행, 어디 출간 다 행정법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행정법이 제일 중요한 법이 돼버리지.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승진 시험을 봐요. 승진하거든? 5급 사무관 승진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럼 사무관 승진할 때 여러분 연수원 가서 교육받아요. 그거 시험 봐야 돼. 그때 보는 시험이 행정법 시험이에요. 그래갖고 실무하고 행정법 시험을 보고 우리가 그거 출제를 많이 의뢰받아요. 사무관 승진 시험 출제를 의뢰받는데 우리가 출제를 많이 했어요. 어디 했다고 말하면 안 되겠지. 근데 그 출제료를 또 출제하면 출제료를 받잖아. 관공서는 짜요. 출제료가 좀 많이 주지. 그래서 돈도 별로 안 돼. 근데도 막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 실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행정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시간은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올 겨울 여러분이 다시 이제 그 내년 1월을 맞이했을 때 내년 1월 달 정도 했을 때 이제 행정법이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6개월간 열심히 해야.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수험은 1년 6개월 코스가 제일 좋아요. 알아요? 1년이면 좀 짧은 듯해. 1년 6개월 코스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시작해서 한 6개월간 뭐를 하지 이렇게? 기본기나
못한 영어 막 이런 거. 그거 한 다음에 1년은 이제 그 본 스타트로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근데 우리 1년 안에 해야 되니까 1, 6개월이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이걸 좀 알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초반에 어렵다는 게 행정법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필수 과목이 되고요. 초반에 힘든 과정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힘든 과정을 극복해야 돼서 제가 행정법의 그 용어 강의를 다 해놨어요. 행정법의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행정법 그 용어 강의가 있습니다. 용어를 이렇게 알게 되는데, 유튜브 들어가서 제 이름 검색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김진영 입문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서 김진영 입문 이렇게 검색하면 제가 용어 강의 7강을 올려놨어요. 용어 강의 7강 올려놨으니까 다음 주에 수업 들어올 때는 7강에서 한 2강 정도는 보고 와야 돼요. 그래서 주말에 한 2강 정도는 보고 오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 사람들은 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 한 사람들은 워낙 수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한 사람들은 용어 강의 1, 2강을 이번 주말에 보고 오세요. 그러면 이 수업이 아주 수월할 거예요. 수업이 상당히 수월할 거니까 이걸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수업에서 이 용어 강의 1, 2강을 보고 오라고 하면 이 보고 온 사람 5분의 1도 안 돼요. 안 보고 온다?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용어 강의를 듣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제 유튜브까지 올려놨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듣고 와야 돼요. 안 듣고 와서 어렵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듣고 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2달간 수업할 동안 이 용어 강의를 여러분이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2-3번 들어야 돼요. 2-3번 들어서 예습을 이걸로 해오면 돼요. 이거 용어 듣고 와서 수업 듣고, 용어 듣고 와서 수업 듣고 이러면 그 말이 그 말이고 이 화면도 비슷한 거 많아요. 그러니까 꼭 이거를 미리 듣고 오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편의를 다 맞춰놨어. 그러니까 다운받아서 뭐 하고, 이거 하고 뭐 하고 하고요. 나중에 그 다른 자료가 또 올라갈 거예요. 다른 거 올라가면 뭔가 막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용어 강의 미리 듣고 오세요. 그 자료 다운받고, 스마트폰으로 다 되니까. 자, 우리 이제 처음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행정법 처음을 해볼 건데, 2페이지가 있어요. 쭉 들어가서 그 2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2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가보세요. 2페이지에서 앞으로 한 2장 넘어가 보면 이 책에 차례해갖고 행정법의 목차가 있죠. 그래서 행정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지. 근데 우리 행정법은 어떤 걸 공부한 거냐면 국가 시스템을 공부해요. 컴퓨터에는 뭐가 있지? OS가 있지. 시스템이 있죠.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지. 그래서 파일 복사하고 뭐 갖다 붙이고 이런 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야 뭐 이메일도 보내고 그러겠지. 그럼 그 시스템이 있듯이 행정법이란 건 뭐냐면 국가 조직의 시스템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 조직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걸 학문적으로 제대로 파서 들어가는 거지. 그것이 이제 행정법입니다. 그럼 국가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권력 분립에 따라 이렇게 돼 있죠. 강의 안내가 있네. 이거 좀 해볼까? 우리가 입문하죠. 심화를 하고요. 기출이 11월 달에요. 그리고 예상 문제가 1, 2월 달에 하고요. 통영 모의고사 3, 4월 달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문 강의죠. 심화 강의가 있어요. 그리고 기출 문제 강의가 있어요. 그리고 예상 문제 통영인데 뭐 다 알아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그러지. 이론 하나만 와서 그것만 하고 합격하겠지 하겠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선택해서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하기로 하고요. 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본서 하고요. 기출문제 있고 예상문제집 있어요. 파이널 테스트 있고요. 이게 책 이래 시리즈가 있습니다. 다 들을 필요 없고 선택해서 들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학원에서 이거 다 해요. 이걸로 하죠. 남자 기출로 하고요. 예상문제 또 해요. 그래갖고 이거 11월 달에 9월, 10월 11월 달 강의, 1월 달 강의예요. 그래갖고 이 시리즈로 이제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권력 분립이라는 걸 해봅니다. 과거 절대왕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입법행정사법부로 권력이 나눠졌죠.
그러면 이제 국가 권력은 누가 있지? 입법부가 있죠. 그리고 행정부가 있고요. 사법부가 있어요. 국가 권력은 이렇게 권력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왕정 시대는 어땠었지? 왕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지? 그래서 왕이 모든 권력 쥐고 있어 자기 멋대로 했었죠. 연산군, 우리 세조, 자기 멋대로 죽이고 살리고 막 이랬었죠. 근데 지금은 국민을 위해 국가 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부로 이렇게 나눠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이걸 우리가 뭘 하지? 견제와 균형을 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간섭할 수 없고 사법부가 행정부 이런 걸 간섭할 수가 없어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무역 제재를 했다? 반도체 제품 그 수출을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보복한다는 건데, 근데 그거는 일제징용자들에게 그 보상해 주라는 판결 때문에 걔들이 불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일제 강제징용된 노인들한테 판결하는 건 사법부예요. 우리 법원이 그걸 했거든. 법원이 했으면 행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법원을. 그럼 우리가 사법부가 했는데 행정부 우리가 보복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 좌우지간에 문제가 많은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권력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알죠? 근데 또 국가기관 더 있죠.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헌법재판소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건 됐고 요거 입법, 행정, 사법부 이 기관을 공부하죠. 권력은 분립되어 있어요. 근데 권력이 오늘날 융합되게 됩니다. 옛날에는 왕의 권력을 무너뜨린 다음에 입법, 행정, 사법을 철저히 나눴었는데 현대사에 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지? 권력은 다시 융합되게 됐어요. 법은 누가 만들어야 돼? 입법부가 만들어야 돼. 근데 입법부가 현실적으로 법을 다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고 세부적이고 자주 바뀌는 것들은 행정부에게 법을 맡겨서 행정입법이 등장합니다. 그럼 행정부도 입법부로부터 인받아서 행정입법을 만들게 됐죠. 그럼 행정입법 만든다는 말은 뭐지? 입법과 행정이 섞인 거지. 법을 입법부만 만든 게 아니라 행정부도 만들어서 입법과 행정이 섞이게 됐죠. 행정심판이 뭐지? 행정부가 심판을 해. 심판과 재판은 원래 누가 해야 돼? 사법부가 해야 돼요. 심판, 재판, 사법부 해야 되는데 간단한 것들, 여기 무단횡단, 과속위반. 그러면 차 신호위반했다, 과속했다, 그걸 재판까지 받아? 그 간단한 걸? 그러지 않지. 그럼 간단하게 행정부에서 심판해요. 그래서 행정부에서 뭘 하지? 범칙금 내게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냥 재판으로 안 가고 간단하고 이렇게 하죠. 그 여름이 왔는데 여러분 그 길거리에 남자애가 이 길거리에서 윗돌이 다 벗고 다니는 거야. 윗돌이 벗고 다니는데 다 윗돌이 벗고 다녀 더우니까 그 남자 경범죄 처벌돼요. 윗돌이 다 벗고 다니면 경범죄로 처벌됩니다. 중국에는 아직도 많다고 그러던데 경범죄로 처벌되는데 그 사람 재판 가지 않고 범칙금 내게 하고 끝내요. 행정심판. 행정부에서 심판 같은 걸 간단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은 분립되는데 권력은 융합되어 있고 우리가 끝없이 입법, 행정, 사법이란 걸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있고 감사원, 선관위 뭐 이런 기관이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기관은 이게 다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이 국가기관과 나, 여러분과 나 이걸 하고 이 국가기관 시스템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 행정법이죠. 이런 걸 이제 해볼 겁니다. 재밌겠지? 그러면 입법부부터 한번 보자는 거지. 아주 기초적인 거. 그래서 여기가 국회 입법부예요. 입법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게 뭐지? 법을 만드는 거지. 입법부가 법을 만듭니다. 그럼 입법부에 누가 있죠? 국회의장이 있겠지. 입법부에 문재인 대통령 나오면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입법부하고 상관없어. 그건 행정부죠. 이제 나오겠지만. 입법부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매력 있는 여자 있네. 그래서 입법부, 그래서 국회의장, 원내대표 이렇게 하죠. 자, 우리 충청도 사람들 웃음이 없어. 웃음이. 충청도 사람들은 웃음이 별로 없어. 웃지 않아. 근데 유명한 개그맨들 다 충청도거든. 우리 남희석, 최양락, 이영자 다 충청도야. 그치? 이거 무슨 좋아하지? 그래서 여기가 입법부고요. 그리고 옛날 우리 입법부가 저랬었지? 격투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하는 거죠. 그래갖고 안건이 통과돼요. 그래서 법률을 만들고 입법부죠. 여기서 대통령 나오면 안 돼요. 입법부에서. 행정부로 가야 이제 대통령이 나오겠죠. 청와대가 있고. 그래갖고 행정부 이렇게 구성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누구지?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뭐가 있죠? 각부 장관들이죠. 그래서 대통령, 총리, 각부 장관, 이들이 행정부죠. 그럼 지금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뭐야? 행정부 소속 장관들이죠. 그래서 이게 행정부입니다. 그럼 여기가 뭐지? 국가행정부죠. 국가로서의 행정부예요. 그럼 자치행정부가 있겠죠.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지자체는 몇 개가 있지? 광역과 기초로 나눠져요. 그래서 광역지자체가 5가지가 있어요. 광역지자체, 기초지 지금이. 그래서 서울시가 특별시 하나가 있죠. 광역시 몇 개? 5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전에 지금 살고 있지. 그래서 대전광역시 5개예요. 도가 몇 개지? 8개죠. 그지? 도가 8개. 특별자치시가 우리 세종시가 있죠. 특별자치도가 제주도에 갖고 총 5개의 지자체가 있어요. 행정학 시간에도 해요. 그리고 광역은 몇 개야? 그래서 광역지자체가 우리나라 몇 개? 17개. 광역지자체 17개라고. 그래서 이거 더하니까 14개 해갖고 해서 총 17개의 광역시가 있어요. 광역지자체가 우리나라에. 그죠? 그래갖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시군구가 있어요. 시군구까지가 우리가 이제 지자체로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 다음에 뭐가 있지? 동이 나오겠지? 읍면동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읍면동은 우리가 지자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읍면동은 여기 소속 행정구역이지 지자체를 하지 않고, 지자체는 국가 아래 2단계까지를 지자체라고 해요. 광역과 기초만. 읍면동은 빠지고, 읍면동은 지자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행정구역 하나라고만 평가합니다. 시군구는 셀 수가 없겠지. 엄청나겠죠. 그래서 여기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슨 동? 복명동인가? 그래서 무슨 동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동장이 될 수 있다? 동장. 그래서 구청장 선거죠. 여기까지는 선거. 동장은 뭐지? 선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 할 거예요. 행정학에서도 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지자체. 그럼 아까 국가행정기관 대통령과 행정각부, 지자체, 광역과 기초 이렇게 돼 있죠. 그지? 다 우리가 자세히 할 거예요. 그리고 사법부가 있겠죠. 재판하는 사법부. 그래서 사법부는 보통 몇 심제로 돼 있죠? 3심제. 그래서 대법원 있겠죠. 다음에 여기 어디지? 고등법원 있죠. 고등법원 하나 더 생겼는데. 그리고 여기 지방법원이에요. 그래서 대법원 여기가 뭐지? 3심. 고법이 뭐지? 2심. 이 지방법원이 뭐지? 1심이죠. 그래서 재판 보통 3번 하죠. 1심 지방법원에서 하고 2심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이렇게 해요. 여기는 뭐지? 지방법원 아래에 있는 지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원에서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지원에서 하면 1심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불복하면 고등법원 2심으로 가죠. 대법원은 서울에 하나만 있지. 우리 대전에 고등법원 있어 없어? 응? 대전 고등법원 있네 여기. 대전에 고등법원 있어. 그죠? 지방법원 다 있겠죠. 그래서 대전 지방법원 있고 대전 고등법원 있어요. 그래서 고등법원 이렇게 됩니다. 하나 더 생겼죠. 수원에. 수원 고등법원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3심, 2심, 1심 이렇게 재판이 되고요. 지원해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제 사법부가 구성됩니다. 그럼 입법행정사법부의 좀 개념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정법의 내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 목차를 해보죠. 민법은 법의 모든 출발이 바로 이 민법이에요. 민법은 대등주체가 계약을 맺습니다. 대등주체가 계약 맺어서 여러분 인터넷으로 물건 사보고 막 이렇게 해보죠. 그래서 대등하게 계약 맺어요. 누구도 나에게 강제하는 게 없습니다. 저 사이트 들어가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이트 가면 되지. 누가 강제하지 않죠. 그 사람 왜 문법 및 물건을 팔지? 그거 팔아서 돈 벌려고. 사익을 위해서 해요. 나는 그걸 사는 건, 돈 주고 사는 건 내 사익을 위해서 해요. 근데 이 사익과 사익이 충돌합니다. 임대인이 집을 빌려줬고 임대기간 끝났는데 임차인 나가려고 하는데 전세금을 안 되돌려 주는 거야. 전세기간이 끝났는데도 돈을 안 줘. 그리고 다음 세입자가 와야 준대.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돈 급한데? 다른 데 이제 뭐 취직돼서 다른 데 서울로 가려는데. 그럼 충돌이 생기겠지? 그러면 법에서 임차 기간 끝났는데도 돈 안 줬을 때 어떻게 구제받아라 라고 법에 써져 있습니다. 그 갈등을 조율하는 법, 그게 민법이죠. 사익과 사익을 충돌하는 법, 그게 민법이라고.
개인 대 개인을 규율했다 해서 이걸 사법이라고 해요. 사적인 생활을 규율했다 해서 사법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도 다 민법이에요. 재산 거래, 물건 사고 파는 거 다 민법입니다. 이렇게 되죠. 송중기, 송혜교가 이혼한다면 그 다음에 재산 분할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다 민법이죠. 이혼하고 어쩌고 하는 거 다 민법적인 겁니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 근데 행정법은 국가가 개입합니다. 국가와 개인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기는 거 그게 행정법이요 공법이죠. 국가는 뭐하지? 개인에게 명령 강제 처분 내리죠. 너 세금 내라, 군대 하라. 남자들은 지금도 예비군 나오라고 짜증나게 하고 있어요. 그럼 국가는 개인에게 명령 강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부대등 관계로 개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해요. 개인은 짜증나지. 그럼 국가는 왜 강제합니까? 그래야 국가가 돌아가. 세금 거대야 돌아가니까 공익을 위해서 국가는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 개인은 사익의 피해를 와요. 근데 충돌을 해요. 예비군 40달 정도 되면 다 끝날 거라고 했는데 40 넘었는데도 예비군이 나와요. 차를 저번 달에 팔았는데 세금이 또 나왔어요. 그럼 짜증나지. 그러면 국가와 개인 간에 충돌이 생깁니다. 이걸 규율하는 것이 행정법이죠. 그럼 이제 국가가 등장하면 그걸 공법이라고 해요. 국가가 등장하지 않으면 그걸 사법이라 하죠. 그건 민법, 이건 공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행정법은 국가와 개인 간을 규율하는 법, 이게 행정법, 그 갈등을 규율하죠. 국가는 뭐를 추구해? 공익을 추구해요. 불편한데 왜 지하철을 뚫지? 불편한데 횡단보도 왜 고치고 있지? 도로를 왜 서로 만들지? 짜증나지. 공익을 위해서 그렇죠. 만들어 놓으면 좋지. 그러다 보니까 사익에 피해가 오죠. 지하철 공사를 한 3, 4개월 한 게 아니라 지하철 공사를 한 2년 해가지고 거기 장사했던 사람이 장사가 안 돼버리는 거야. 그 막 먼지 나고 이러니까. 그럼 이 사람 짜증나겠지? 그럼 이거 갈등을 규율합니다. 그럼 이거 보상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런 거 우리가 다 공부해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국가와 개인 간에 규율하는 거, 이게 행정법입니다. 근데 국가가 이제 민법은 우리 거 아니에요. 이제 민법은 있고 우리가 이걸 공부할 건데 그럼 국가가 개인에게 명령 강제를 해요. 그럼 명령 강제는 누가 합니까? 행정부가 주로 해요. 입법행정 사법부 중에 행정부가 나에게 명령 강제를 합니다. 행정부 그 기관이. 그래서 명령 강제를 행정부가 하는데 행정부가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입법부가 법 제정해 줘야 됩니다. 입법부가 법을 제정해서 그 법에 의해서 행정청은 명령 강제를 해야지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돼. 입영영장 부과할 때 법대로 입영영장 부과해야 되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럼 강제 처분 내립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그러면 국가는 공익을 위해서 강제 처분하지만 개인은 피해를 보지. 그러니까 개인은 재판 가서 구제를 받게 되죠. 그럼 입법부는 법 만들어 행정부는 강제 처분해 억울한 사람은 사법부는 재판받아. 이게 뭐야? 입법행정사법부 권력 분립돼 있는 나라예요. 그럼 행정부가 개인에게 명령 강제할 때 그러려면 입법부의 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되고 강제받고 따르면 좋겠지만 못 따르겠으면 재판 가서 구제받아서 자신의 권리 구제를 받게 됩니다. 그럼 다시 입법행정사법부로 가보죠. 그럼 입법부가 행정부가 나에게 강제 처분 내립니다. 세금 내라, 군대 하라. 근데 그러려면 강제 처분하는데 그걸 작용한다 그래요. 세금 내라, 군대 하라. 작용을 한다라 하고 그러려면 입법부가 법 제정해서 이 법으로 통제를 해야 됩니다. 행정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럼 예비군 전역하고 몇 년간 받는다. 다 법에 써져 있죠. 소나타 한 대 사면 세금 얼마 내지? 법에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법대로 행정부는 강제 처분 내립니다. 따르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안 따라요. 안 따르는 사람 세금 안 내지. 그러니까 의무합법 수단을 동원해서 국가는 강제 수단 동원합니다. 세금 안 낸 사람 집 그래서 뭐하지? 압류 경매 막 해버리지. 팔아버리고 이런 걸 하죠. 그리고 개인들은 억울하면 강제에 대해서 불만 가지면 사법부 들어가서 개인의 권리 구제받습니다. 재판받아 너 고인의 권리 구제받아 그게 구제법이라 하죠. 국가는 강제해 작용을 한다 하고 개인은 억울해 그럼 재판받아 구제받아 구제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행정법은 양대 산맥으로 돼 있습니다. 작용법과 구제법으로 돼 있지. 국가는 작용을 해. 안 따르니까 의무합법 수단 강제를 해. 왜 그래? 국가는 공익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피해를 받죠. 그러니까 구제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사익을 위해서 구제를 받게 됩니다. 그럼 국가는 공익을 위해서 뭐를 해? 작용을 해. 개인은 억울해.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뭐해? 재판을 받아. 그렇게 해서 공사이익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럼 행정법은 작용과 구제를 하는 거 이게 행정법이죠.
근데 이제 국가행정 조직이라 해갖고 이 조직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강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7급은 하고요. 9급은 안 해요. 조직까지 하면. 그래서 행정법은 세 파트. 조직법, 작용법, 구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죠. 입법부는 법 제정에, 행정부는 강제 처분에, 사법부는 재판받아. 그럼 이런 나라가 어떤 나라? 권력 분립된 나라죠. 행정은 자기 멋대로 할 수 없고 모든 건 법대로 해야 되겠지. 그럼 이 나라가 뭐라 해? 법치국가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가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라겠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행정법 공부할 때 여기가 1페이지, 여기가 593페이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럼 초반에는 뭘 공부하죠? 행정법의 탄생 배경, 이런 조직을 보고, 시스템을 보고요. 두 번째는 뭐하지? 작용법을 공부해요. 작용법이 뭐야? 강제 처분 내리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뭘 공부하지? 의무화포수단. 강제수단 세금 안 내니까 압류 들어오고 경매하고 막 이런 강제수단 공부합니다. 마지막 재판받죠? 심판소송 이런 걸 공부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할 건데 목차를 가봅시다. 거기 컨텐츠 차례 목차 가보면 1번에 뭐가 있죠? 행정법 통론이 되어 있습니다. 1편 행정법 통론. 그래서 행정법 통론 되어 있는데 그런 역사적 배경, 법률관계를 공부하죠. 오른쪽에 제2편 행정작용법이 나오죠. 그럼 작용법이 뭐지? 강제 처분 내리는 거. 그게 작용이죠. 한 장 넘어가면 뭐가 나오죠? 행정상 의무확보수단이 나오죠. 그게 뭐지? 강제수단. 그래서 갖가지 강제 집행하고 이런 것들 나옵니다. 마지막 4편이 뭐지? 행정구제법이죠.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 배경 차례를 했고요. 넘어갑니다. 지금 했던 이야기가 우리 어디에 있냐? 11페이지에 있어요. 11페이지로 가보면 지금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정법의 의의가 있죠. 행정법의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이 뭐지?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그래서 개념 요소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죠?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파트로 되어 있다는 거지. 조직법, 작용법, 구제법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래 헌법과 행정법과 관계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건 시험에 요즘 거의 안 나옵니다. 사이드 기출문제 봐보세요. 그 사이드 기출문제가 13년 지방직이죠. 행정의 행위 형식, 작용 형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작용법 아닌 걸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공법상계약,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소송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소송은 작용이 아니라 뭐라 했지? 구제의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소송은 작용이 될 수 없지. 그 작용이 뭔지는 몰라. 그러나 소송이야말로 작용이 아닌 구제의 대표적인 내용이 되니까 소송은 작용법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에요. 몰라도 풀지. 근데 이 시절 좋을 때가 있었다는 거지 요즘 이런 거 안 나와요. 시절 좋을 때 13년 지방직 2010년 전후 2010년 전후에는 문제가 상당히 쉬웠죠. 이때 뭐 했지? 2013년에 뭐 했지? 지금부터 6년 전 고등학생이었나? 자, 우리 지금 그 누적 수험생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많이 뽑아주고 있죠. 그래서 그 누적 수험생들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좋은 거지, 지금이. 많이 뽑는다는 거. 옛날 노무현 정부 때 2006, 7년 이때 공무원 많이 뽑았어요. 심지어는 너무 많이 뽑아서 발령이 안 나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많이 뽑고 있죠. 이거 아주 좋은 기회인데. 그리고 문제를 또 어렵게 안 내고 있어요. 출제자들이. 아주 좋은 기회 같은데 보니까. 2006, 7년 이때 공무원 1년에 합격한 애들 수두룩했어요. 1년 만에 합격한 애들이 이때. 그리고 그 제도가 바뀌면 지금이야 이제 뭐하지만 지금은 영어가 너무 커버리죠. 비중이. 제도가 바뀌면 그러지 않는데. 자, 그러게 해서 행정법이 구성된다는 거 아시고 문제 그렇게 해봤고 12페이지 넘어갑니다. 12페이지 가보면 행정법의 특성이 있죠. 그래도 한번 초반이니까 그런 걸 해봅니다. 그럼 행정법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을까요? 그 행정법의 역사적 배경 이런 걸 해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독일, 프랑스가 있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권력분립 법치주의 막 이런 걸 얘기했지만 국가권력 시스템, 입법행정, 사법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걸 어디 1700년도에 우리나라가 만들었냐? 그러지 않지. 누가 만들었지? 독일, 프랑스 애들이 먼저 만들었죠. 유럽 대륙이다라고 해서 이 독일, 프랑스를 대륙법계라고 그래요. 유럽 대륙이라 해서 대륙법계 법사상 독일, 프랑스법 있죠. 이와 쌍벽이 이루었던 영미가 있겠죠. 그래서 영미법계가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그래서 법은 그 출발이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로 나눠져요. 법의 내용이. 근데 대륙법계 독일, 프랑스법을 일본 애들이 답습해가지고 일본 애들이 식민 지배하면서 우리한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대륙법계 법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영미법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적게 받았죠. 우린 주로 대륙법계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학을 공부할 때는 영어가 별로 안 나오고 독어 불어가 많이 나와요. 독일어 불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독일어 잘해요. 독일어를 상당히 할 줄 알죠. 그래서 그 일본법을 답습했고 대륙법계에 속하는 겁니다. 영미법계 이렇게 되죠. 영미도 영향을 줬지만 적죠. 우린 대륙법계입니다. 그래서 독일말, 그러니까 법학 공부할 때는 영어가 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독어 불어가 많이 나와요. 바로 좀 이따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독어 불어까지 할 뭐 그 정도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행정법이 탄생했다라고 했는데 독일, 프랑스. 근데 아까 권력 분립에서 이 왕의 권력이 시민 세력에 의해서 입법행정, 사법부로 나눠지면서 행정법은 탄생했죠. 권력 분립 법치주의가 행정법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행정법이란 건 절대 왕정이 무너지고 입법행정, 사법이 나눠지면서 행정법이 탄생했으니까 절대왕이 무너진 건 행정법은 약 2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럼 2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행정법입니다. 민법은요. 민법은 계약을 맺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도 계약을 맺었을 거니까 로마 시대, 이집트 그 피라미드 있을 때부터 계약을 맺었을 거니까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민법은 보통 2000년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랜 역사 갖고 있는 민법은 통일법전이 안비돼 있고 법이 좀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이 민법이란 법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1000조가 넘는 그 조문을 우리 민법에서 갖고 있죠. 그럼 행정법은 역사가 민법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역사가 너무 짧죠. 그래서 법학의 역사 중에 행정법은 가장 역사가 짧아서 지금도 이 행정법은 통일법전이 없어요. 그래서 국회나 법제처 홈피 들어가서 행정법으로 검색하면 안 떠요. 행정법이란 통일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럼 행정법 검색하고 싶으면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이런 개별법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공무원 되면 건축가에 근무하면 건축법을 맨날 봐야 되고 어디 도시계획가에 근무하면 도시계획법을 맨날 봐야 되고 또 세금, 지방세 징수하는 데 근무하면 지방세법을 맨날 봐야 되고 인사과에 근무하면 지방공무원법을 맨날 봐야 돼요. 그래서 통일행정법이 있으면 그 법만 찾아보면 될 건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 개별법들을 연락 찾아봐야 됩니다. 그럼 공무원이 돼서 그 법을 찾아봐야 되잖아. 일을 하려면. 근데 그 법의 구조와 체계를 몰라버려.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죠. 최근에 세무직 많이 뽑았지. 세무직을 많이 뽑아서 그 세무직 합격했는데 세법이나 회계학도 안 하고 세무직 합격해서 이 세무직에서 안에서 근무해서 컴퓨터 만지려면 그 자격증을 취득해야 돼. 근데 옛날에는 절반 애들이 자격증을 취득했어. 세법 회계학을 하니까. 근데 지금은 10%도 이 자격증 취득을 못해요. 그러니까 세무서 발령 나고도 세무서 안에서 일을 못해. 컴퓨터 못 만진다고. 밖에서 그럼 뭐 해? 민원 안내 이것만 해. 민원 안내하고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것만 하지 그 일을 못해요. 그게 이제 세무직이라서 그럼 자괴감 들겠지? 전공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만둔 애들이 수두룩해요. 검찰직은 뭐하지? 검찰직. 검찰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센 직종이에요. 거기 검사들도 있고. 근데 거기서 형법을 몰라. 죄를 적용을 못 해버리면 쪽팔려요. 엄청. 그래서 상당히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했죠. 그리고 행정직 같은 경우도 나중에 여러분이 그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에서 근무하거나 그 농민들 막 군 단위에서 농민들 만나려면 농지법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국가 회계, 지방 회계에 관한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이장들한테 이제 돈을 많이 준다? 이장들한테 한 달에 30만 원씩 줘요. 통반장한테도.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돈을 주죠. 그 지원금 같은 거 줘요. 그럼 그런 걸 다 알아야 되거든. 그게 다 이제 법이죠. 그래서 이제 행정법은 이렇다. 통일법도 없고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도 통일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뭔가 법에 공백이 많아요. 규율하지 못한 게 많으니까 행정법은 항상 민법을 빌려 쓰는 문제가 생깁니다. 행정법에서 항상 민법을 빌려 쓰는 일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공부할 때 그래요. 민법은 어쩌는데 행정법은 어쩐다. 이런 말을 끝없이 합니다. 그래서 민법과 행정법은 분리는 되지만 상당히 그 이웃관계 있죠. 빌려 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행정법입니다. 자, 목차로 가보세요. 아니죠. 12페이지 가보세요. 행정법의 특성이 있죠. 형식상 특성은 뭐지? 통일법전이 부재하다. 역사가 짧아 통일법전이 없다. 그런 게 특징이 있고요. 성문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문성의 반대가 뭐지? 불문성이라지. 행정법은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니까 미리 성문의 법으로 다 써놓게 돼요. 그래서 소나타 한 대 사면 세금 얼마 나올지, 그리고 아파트 하나 사면 취득세, 등록세 얼마 나올지 미리 다 성문법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성문성이 돼 있습니다. 형식의 다양성, 다양한 형식으로 규정하죠. 통일법전 없기 때문에. 성질상 특성은 재량성을 띱니다. 핵일 강행성을 띠죠. 기술 수단성, 자 이런 거 다 뒤에서 해요. 지금 안 해도 돼요. 마지막에 형성 중인 법이에요. 형성 중인 법. 다음에 내용상 특성, 행정조치의 우월성. 민법은 대등한데 행정법은 뭐지? 국가의사에게 우월성을 줘요. 그래서 강제하라고 해. 국가가 개인에게 강제하게 합니다. 다음에 집단 평등성. 모든 사람 집단 평등하지? 자동차, 우리 저 군대 가는 거 다 평등하지? 연예인들 옛날 군대 안 갔었죠. 지금 다 가야지. 그 다음에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역사가 있습니다. 오른쪽 13페이지에 뭐가 있다? 대륙법계가 있죠. 첫 번째 대륙법계 독일, 프랑스를 얘기해요. 중간에 뭐가 있지? 영미법계가 있죠. 영국과 미국의 법사상이 있어요. 영국과 미국. 미국 영화 보면 여러분 그 재판하는 장면 많이 나오는데, 미국 영화 보면 재판하는 장면 많이 나오잖아. 그 미국의 재판하는 장면은 어느 나라 거야? 영미법계예요. 우리는 뭐야? 대륙법계. 우리나라 재판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영미 드라마에 나오는 재판 과정과 우리나라 재판 과정은 많이 달라요. 왜? 그건 영미법계 영화고 우리는 대륙법계니까 시스템이 좀 달라. 그러게 우리나라는 재판이 재미없어. 영미는 재판이 재밌어. 스포츠 게임처럼 공격 방어가 되는데 우리는 그게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시스템이 좀 다른데 그 미국 영화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그 영화 보고 재밌다는데 우리 재판은 좀 다르죠. 그 미국에 보면 뭐가 있지? 옆에 재판하면 옆에 사람들이 열 몇 명 앉아 있죠. 배심원이 있어. 배심원. 미국은. 우린 배심원이 없거든. 우린 배심 재판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영미는 배심원이 있는데 우린 배심이 없는데 그럼 배심원이 있는 게 좀 좋지 않냐.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영미의 배심을 받아들여서 국민 참여 재판을 하고 있어요. 영화에도 나오고 드라마 나와요. 드라마 그 재판 영화 있던데 변호사들 나오는 드라마 보면 요즘은 그 배심원들 앉아있다? 국민 참여재판 이걸 하고 있죠. 옛날엔 그거 안 했어요. 그런 걸 다 이제 공부합니다. 사회시간, 사회 선택한 사람 이거 더 공부해. 사회에서 더 하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 등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건 영미, 우린 대륙. 그 시스템이 좀 다르죠. 그래서 대륙법계가 있고요. 독일, 프랑스, 영미법계가 있는데 영국과 미국이죠. 그래갖고 우리나라 행정법 성립 발달 아래 이제 돼 있어요. 한 장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면 뒷장에 4절은 뭐가 있죠? 법치행정이에요. 법치행정은 뭐지? 행정은 법대로 돌아갑니다. 행정부가 자기 멋대로 할 수 없지. 모든 건 법대로 돌아가라는 거, 이 법치행정입니다. 시스템이죠. 우리 저 강공서 가면 몇 시에 문 열고 몇 시에 문 닫지? 공휴일 쉬지. 그죠? 누구는 당직 근무를 쓰죠. 또 그러지. 그러면 또 그 뭐지? 세금 부과할 때는 보통 며칠 전까지 고지서가 가야 돼. 그 사람에게. 안 내면 어떻게 돼? 몇 퍼센트의 가산금이 붙는데 세금 안 내면 얼마 더 내라고 다시 나오지? 그거 다 어떻게 되지? 다 법에 써져 있어요.
언제까지 세금 내고 안 냈을 때 얼마의 가산금이 몇 퍼센트 붙고 이런 건 다 법에 써져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 예비군 안 나가면 어떻게 하지? 첫 번째 안 나가면 두 번째는 뭐해? 시간 플러스해서 나오지. 더 받아야 되지. 또 그래도 안 가면 어떻게 되지? 응? 그 고발된다? 그래갖고 경찰서에서 오라고 그래. 예비군 두세 번 안 나가버리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그래갖고 수사받으라고 그래. 그거 무서워서 예비군 연락이 가지지. 이 더운 여름에도 지금 저 군복 입고 애들 연락에 버스 타고 가고 있죠. 왜 그렇지? 다 이게 법에 써져 있거든. 예비군 안 나갔을 때 이런 제재가 따른다는 걸 법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게 이 법대로 돌아가요. 자, 재밌다. 최근에 그 나경원 의원 자유한국당 이 사람들이 그 국회를 안 가가지고 국회에서 그 법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만들어지죠. 그럼 행정부는 뭔가 하고 싶은데 문재인 정부가 막 뭔가 하고 싶은데 입법부에서 법을 안 만들어주니까 행정부는 뭐 하지? 아무것도 못해요. 행정이 뭔가 하려면 입법부가 그 전에 뭐야? 법을 만들어줘야 돼. 그 행정은 그 법대로 해야 돼. 또 추경, 예산안.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국가가 돈을 쓰고 싶어. 근데 국회가 그 예산 동의해줘야 되거든. 그럼 국회가 동의 안 해주면 이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행정부는 입법부 눈만 보고 있어요. 근데 국가 권력은 입법부가 먼저 법을 만들어야만 행정은 뭐해? 그 법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추경해서 돈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억울하다. 그럼 이 사람들은 소송 가서 구제받으면 돼요. 누구는 억울한 처분받았다. 그럼 재판받게 됩니다.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행정법이다 이거지. 그래갖고 이렇게 계속 앞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럼 이제 법치행정이 지금 이런 말을 했죠. 법치행정 연락이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처음으로 다시 2페이지로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순서대로 들어가 봅니다. 그럼 2페이지는 뭐죠? 행정 개념의 성립 있죠? 그럼 행정 개념의 성립은 뭘로 성립했다? 권력 분립을 전제로 성립했다라고 하죠. 그럼 권력 분립이 행정법의 출발을 가져온 거지? 왜? 입법행정 사법부니까요. 그래갖고 권력 분립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초등학생용이지. 그래서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냥 노는 거고. 그럼 행정법을 할 거니까 행정의 의의를 이제 할 거예요. 행정의 의의가 있으니까 3페이지 아래쪽에 행정의 의의를 분석할 겁니다. 그래갖고 입법과 행정을 비교하는 도표 막 이런 게 나오지? 그런 걸 해볼 거예요. 그걸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쉬는 시간에 그 자료 다운받고 그래갖고 휴대폰으로 미리 봐보고 쉬는 시간에 유튜브 들어가서 아까 검색해서 그 화면이 뜨는가를 봐요. 그래갖고 그걸 예복습을 해서 따라오면 돼요. 잠시 쉬었다가 거기 3페이지 아래부터 좀 더 들어가 봅니다.